나는 아닐 거라고 해갖고 창업을 하시는데 이런 컨퍼런스에서 만나면 한 1년 뒤에 실제로 90% 이상의 회사가 망해요. 제가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가 2023년도 12월 1일 날 스푼 라디오 서비스가 종료합니다. 1년 뒤에 서비스가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1년 뒤에도 다시 또 위기가 오고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단단히 하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가 진솔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좀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푼 라디오의 고속 성장기와 최근에 스타트업 씬의 혹독한 겨울을 맞으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오셨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수많은 예비 창업자와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한 조언 파트, 이렇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 오디오 방송 서비스 스푼 라디오를 만들고 있는 최혁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총 5개 국가의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나갔던 영상이에요. 그 해에 기업 가치 3천억에 그리고 450억 투자가 마무리가 돼서 한 12월 정도의 기사가 나갔고, 아마 이제 그 딜이 끝나갔을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출도 이제 한 109억에서 224억 정도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모든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PMF를 찾고 그로스 스테이지까지는 일단은 잘 갔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들이 보통 한 시리즈 A 정도 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시리즈 A 때 마켓핏을 찾았다라고 저희 내부에서 정의했던 게, 고객 획득 비용, 그 CAC보다 LTV, 고객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쏟아 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 마케팅 비용을 5억에 맞춰서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더 쓰고, 그럼 다음 달에 또 매출이 6억으로 늘었다. 그럼 마케팅 비용을 또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LTV, CAC 효율이 영업이익이 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2020년쯤에 굉장히 오디오 스타트업 붐이 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런 앱들을 막 내놓고, 그런 시기도 영향을 받았나요, 스푼이? 클럽하우스가 2020년도 초에 시장이 딱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 파급력을 엄청나게 보이면서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 4년 동안 했던 거를 2달 만에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위기이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 투자사들한테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조선의 클럽하우스가 니네라며 이러면서 투자사들한테 텀시트 받았던 거는 뭐 6천억, 7천억까지도 받았었고요. 클럽하우스는 매출 빵인데 우리는 뭐 한 달에 매출 막 50억, 70억씩 내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 한국, 일본, 아시아는 우리가 꽉 잡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막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투자사들이 길게 오래 보려고 하거든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클럽하우스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클럽하우스는 지금 아시아권, 특히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아무도 안 씁니다. 유행이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든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사들이 그럼 스푼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끌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작년 말 전에 저희가 원래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펀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시장에 나갔다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하고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실패를 하고 투자 유치를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스푼의 지표가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는 왜 잘 안 됐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투자 유치 안 되고 나서 회고를 해봤는데, 일단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못 줬던 것 같고요. 확신이라 하면 스푼이 투자를 했을 때보다 더 큰 기업 가치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표들이 좀 부족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유저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신호들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들을 뭐 3,000원에 획득을 하면 유저들이 4,000원, 5,000원을 내던 서비스였는데, 클럽하우스 나왔던 작년 말에 LTV, CAC 효율이 깨졌어요. 마케팅으로 고객을 획득을 해도 이 획득한 비용 이상을 서비스가 뽑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자 폭이 커졌고, 근데 시장에서 트래픽은 뺏기면 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대표가 결정을 했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용을 절감하거나 회사가 이제 다시 생존 모드, 위기의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늦게 했던 게 후회가 되고요. 그때 잘못했던 의사결정을 1년만 더 빨리 했었어도 회사에서 한 200억은 아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가장 힘든 결정, 구조조정이라는 선택까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실행들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도 되게 힘드실 텐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창업의 힘듦을 나눠보자라는 차원에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마이쿤에서 스푼으로 넘어올 때 큰 구조조정이 한 번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규모의 구조조정은 이제 창업가로서 이제 두 번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과정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진행을 해오셨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되게 힘든 방법이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멘토분이 계신데 되게 큰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신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회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와서 사람을 줄여야 한다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해봤는데 얼마나 그게 대표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실행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네 회사 인원들 줄였을 때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회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힘든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거의 평가는 시간이 뒤에 받는 거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맞다. 되게 많은 인원을 내보냈는데 저랑 뭐 한 10년 가까이 일했던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제가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막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라 해갖고 이제 같이 창업을 했던 초기 멤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올해 초에 그래갖고 정신과 상담을 오랫동안 받았고요. 멘토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돼도 욕먹고 안 돼도 욕먹는 게 대표다. 그러면 욕먹는 거는 기본이니까 잘 돼서 욕먹자. 잘 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 가치도 성장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팀원들이나 회사 구성원들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욕먹을 거 생존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데만 집중하자. 그렇게 갖고 마음 추스리고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 좀 신기한 숫자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019년, 20년 200 몇십억 정도 이제 매출이 있었고 올해 매출은 비슷한데 적자를 거의 100억 넘게 줄여서 흑자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1년 만에 좀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비용 절감을 하면서 생각보다 리턴이 많지 않은데 비용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많이 발견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마케팅 비용인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틱톡의 이 디지털 광고의 로직이 경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원에 올리면 다른 회사가 야 우린 1,100원이면 그 회사께 먼저 노출이 돼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좀 커지기 시작하시면 비딩을 붙는 회사 역시 커지고 마케팅에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작년에 한 달에 보통 한 40억 정도를 썼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한 75%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경쟁을 하든 경쟁사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효율이 좋아졌어요. CPI 또는 CAC가 마케팅 40억 쓸 때보다 10억으로 줄였는데 한 3배 정도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30억을 쓸 때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줄여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던 게 하나고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전에 작년에 막 수십억 마케팅 비용을 썼을 때의 유저들이 올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거 수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많이 썼던 이 효과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10을 9나 8로 줄이자라고 하면 뭔가 조금씩의 개선을 생각하는데 10을 1이나 2로 줄이자라고 하면 먼저 욕이 나오죠. 10을 하다가 어떻게 1이나 2로 줄이냐? 근데 여기서 회사 내부에서 그 창업가 마인드가 있거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그런 인재분들이 이거를 헤쳐나가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원도 저희가 한 200명 넘게 있다가 한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200명이 하던 일을 100명이 좀 버겁지만 하더라고요. 일단 의사결정의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실무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늘었어요. 회의 시간이 줄었다 보니까.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아웃풋은 동일하게 나왔고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많이 좀 실행을 하고 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와 그리고 BJ 이렇게 둘이 존재하는데 BJ의 신경을 훨씬 많이 썼다라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좀 맞아떨어진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구조조정이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또 이제 멘토분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조언들을 구했는데 회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매진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효과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정해보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에 맞게 목표를 정해보자 해서 100만 원 이상 벌어 가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을 $1,000 DJ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의 숫자를 늘리는 목표를 해보자. 한 달에 이렇게 모여서 월간에
Q&A 할 때도 $1,000 DJ가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정말 귀에 피가 나오도록 그 얘기들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월 달에 750명이었던 $1,000 DJ가 올해 6월 달에 한 200명이 늘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을 개선하거나 이런 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단순해 보이는 목표지만 이걸 해내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시청자들을 늘릴 수도 있고 과금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줄여줄 수도 있고 뭔가 많이 쏘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가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다 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한 5배, 10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은 몇 개 살아남진 않았는데,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10원이라도 더 벌어가실 수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 실패와 구조 조정을 지나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업가로서 되게 달라진 것도 있고 가장 절절하게 배운 교훈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드리면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위기들은 계속 닥칠 거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타운홀 미팅에서 화면에 띄운 다음에 했던 얘기가 2023년도 12월 1일 날 스푼 라디오 서비스가 종료합니다. 1년 뒤에 서비스가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1년 뒤에도 다시 또 위기가 오고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단단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무슨 스푼 라디오가 망해, 무슨 뭐 몇백억 투자받은 회사가 망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새 뭐 뉴스 보시면 구조조정하거나 폐업하는 스타트업들 뉴스가 하루가 멀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더 직시하는 식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게, 더 차분하게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가분들을 위한 좀 조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비 창업자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좀 뭐 시장이나 아이템이나 팀빌딩이나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제 인생 좌우명이 던 이즈 베러 댄 퍼펙트거든요. 실행이 완벽함보다 낫다가 인생 좌우명이고,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정해서 창업하는 것보다 팀빌딩부터 먼저 하고 그 좋은 팀원들이랑 비즈니스 검증하고 예전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창업을 막 시작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은 제가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데 창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렇게 다 왔는데 왜? 아, 이거는 이제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면 그 뒷감당을 못 하세요. 그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3, 2, 1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3이 뭐냐면, 대표토는 공동 창업자, 지분을 같이 쉐어하는 정도의 창업자분들은 3년 동안 급여는 없을 거라는 각오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주말에 알바하면 되지 않냐? 알바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일 주 100시간 일하는 시간도 없어서. 그다음에 초기에 창업 합류하시는 분들은 2년 정도는 급여가 없을 거라는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한 10번에서 20번 정도의 합류하시는 멤버들은 1년 정도는 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다니고 싶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합류하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로 25정거장 되는 집을 걸어갔어요. 차비가 없어갖고 막 피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리. 그래서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려면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 다들 나는 아닐 거라고 해갖고 창업을 하시는데, 이런 컨퍼런스에서 만나면 한 1년 뒤에 실제로 90% 이상의 회사가 망해요.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망하는데 예비 창업자분들의 실패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자면, 여기 오신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아이템 뭘 할까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피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지? 이제 아마도 이제 마이쿤에서 스푼 피봇하던 시절에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내봤었고, 후배 창업가분들 조언을 하시면서 사업 아이템이란 걸 정할 때 좀 이런 기준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셨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했던 실수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대표의 자아 실현이 아닌지를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로 비교하면 독립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건지 상업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염두하시거나 회사를 100억짜리 200억짜리가 아니라 막 5천억 1조 이런 꿈을 가진 분이라면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상업적이란 말을 더 직설적으로 하면 돈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서비스가 돈이 안 된다의 판단 기준은 이제 창업자가 하시는 거죠. 스푼 같은 경우에는 시작해갖고 12개월 딱 정하고 이 안에 매출 발생을 시키지 못하면 접자. 근데 그 서비스는 스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본다. 매출이 나온다. 그럼 매출이 실제로 성장을 하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고 초기 창업가분들 만날 때 맨날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랑을 한대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봐요. 매출이 나오냐? 아직 매출은 안 나오지만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를 사랑한대요. 고객이 서비스를 사랑을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을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창업자 그리고 주식회사, 회사의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사랑을 정말 돈으로 지불을 할 만한 서비스를 만드는지 아닌지는 냉정하게 해보셔야 되고 제 마음속의 가이드라인은 1년 동안 했는데도 고객이 돈을 안 낸다? B2C인 경우 제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인 경우면은 저는 피벗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제 스스로만의 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힘든 이야기와 생각할 고민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신 스푼 라디오 최혁재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